Hey girl, this is 지지.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거실에 내려와서 안방이 2층에 있고 거실은 1층이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내려와서 이렇게 소파 위에서 찍는 영상이 처음이네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가구들을 이제 들여야 되는데 당연히 침대가 있는 안방이 제일 우선이었고, 그래서 안방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이제 거실도 이렇게 소파 사고 뭐 거울도 사고 TV랑 뭐 여기 이 삼각대 아래는 커피 테이블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이제 거실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주방이에요. 구조가 약간 특이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구조의 장점은 여기가 주방이라서 TV가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 보이는 너머 쪽에. 그래서 요리하면서 넷플릭스랑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좀 좋네요. 그런 면이. 아무튼 이제 잡담은 끝내고 오늘의 영상 바로 문과 졸업생인 제가 미국에서 결국 의료 계통으로 대학교를 다시 가게 된 이유를 말해 볼게요. 우선은 아직 수업을 등록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수업 등록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미국 학기도 그 시즌이 있잖아요, 학기가. 근데 이제 제가 뭐 미국 문화나 이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등록할 수 있는 시즌을 살짝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 봄 시즌부터 수업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제가 어쨌든 미국에 이미 와서 의료 계통으로 학교를 다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2개나 있는데도 말이죠. 보통 이제 문과 졸업생들은 한국에서 보통 뭐 문과 인문대나 어문 이쪽이랑 그리고 경영학도 복지 전공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을 해서 뭐 정말 새벽 3시까지 공부한 적도 있었고, 뭐 울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정말 뭐 시험 기간 때는 샤워하면서도 인강 보고 밥 먹으면서도 인강 보고 그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었고 용산구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학교에서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제가 원하는 괜찮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도 2개나 땄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나름대로 안정적인 집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런 대학교 갈 수 있는 게 뭐 누구는 엄청 명문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온 대학교 가려고 해도 10%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저 고3 때 반 1등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노력을 해서 한국에서의 삶을 잘 쌓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미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이민 와서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심지어 저는 정말 뭐 외국인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영어도 못했고 그러다가 그냥 정말 갑자기 미국 이민으로 오게 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몇 년 동안 외국인 친구들 많았고 뭐 외국인이랑 데이트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 회화도 잘하는 편이고, 사실 한국인 기준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그런 국내 토종파 기준으로는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속도도 그렇고 뭐 적응력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한국인 치고는 되게 잘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한 1, 2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인 남편이랑 같이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서도 느낀 게, 와 진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영어는 약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본론으로 제가 딱딱 숫자 붙여가면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문과 졸업을 했지만 학사 학위를 땄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뭐 비슷한 문과 사무직이나 그런 것보다는 다시 의료 쪽으로 대학교를 가려는 이유, 심지어 의료 쪽으로 전문대를 가려는 이유.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한국에서 약간 전문대 같은 곳이거든요. 아무튼 그 이유를 말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언어적 한계예요. 제가 만약 공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손기술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문과 사무직은 사실 어느 정도 머리만 있으면 사실 누구나 안 쳐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그런 문과 사무직 같은 거를 하기가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도 그 일을 내가 꾸준히 앞으로 커리어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성향에 되게 박탈감? 현타를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제가 졸업하고 한국에서 한 1년 동안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제 기준에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한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몇십 년 동안 하라고? 쉼도 없이? 약간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의료 쪽으로 전문 대학교를 가려는 이유 첫 번째는 언어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한국인 치고 영어 회화를 잘한다, 한국인 치고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현지에 와서 현지인들과 같이 일을 하고, 특히 이제 문과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많고 뭐 거래처에 전화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서 미묘하게 뭐 언어나 말투에서 오는 뉘앙스 차이 같은 것도 외국인들은 솔직히 캐치하기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하다 보면 물론 나아지겠지만 저는 그 벽을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나는 평생 동안 영어를 원어민처럼 정말 네이티브처럼 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이티브 원어민은 한국인들의 네이티브 원어민 기준이 아니고 정말 그냥 정말 네이티브 원어민, 여기에서, 미국에서. 제가 몇몇 한국인들이 나 영어 네이티브처럼 해, 영어 원어민 정도는 해, 이렇게 말하는 한국인들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잘하는 기준, 한국에서 정말 영어 회화 상급이다, 그거는 맞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그만큼 잘하는 거 맞는데 한국에서 상급이어봤자 미국 현지나 아니면 영어가 모국어인 현지 가면은 그냥 현지인 기준으로 한 중고등학생?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만 있을 때는 잘 안 느껴지는데 영어권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본다거나 그러면 그 갭이 팍 느껴지거든요. 성인 다 돼서 영어 공부했고 성인 다 돼서 미국 이민 온 내가 내 평생 동안 정말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갑니다. 심지어 한국인 치고 되게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가 있어요. 언어적 한계. 현실적으로 이거를 내 상황에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계통이 재취업이 잘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생 때 공부하고 또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지만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저도 나는 결혼을 꼭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좋은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였거든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자식들한테 사랑과 뭐 절대적인 지지와 그런 가치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제 자식을 꼭 가지고 싶은데, 여성으로서 임신하고 출산해야 되는 여성으로서 정말 경력 단절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직이면 정말 육아휴직 잘 되어 있는 뭐 대기업 아니면 뭐 공무원, 좀 육아휴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소수의 회사들 빼고는 사실 한번 그만두거나 뭐 육아휴직을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퇴사를 했어요. 육아휴직을 못 써서 퇴사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이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들도 사실 경력 단절 많고 육아휴직 잘 안 돼 있는 경우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훨씬 육아휴직 같은 것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다만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막 나이에 엄청 신경 쓴다거나 엄청 막 서로 상하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입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국에서는 신입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럼 이제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저는 이것도 한국의 여성 경력 단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이 무서운데, 의료계통은 여러분 정말 한 3년씩, 5년씩, 심지어는 20년을 일을 안 해도 그 의료 자격증 하나가 있으면 재취업이 다른 직업들보다 정말 훨씬 수월한 직종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를 내가 어릴 때 알았다면, 내가 어릴 때 나는 나중에 결혼하고 출산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거를 어릴 때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굳이 그렇게 개고생해서 공부해서 그냥 문과를 갔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어릴 때는 그런 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성인 돼서도 사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미래 계획 같은 거는 항상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아무튼 그런 의료계통은 경력 단절이 잘 되지 않는, 재취업이 엄청 수월한 그런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 대기업도 사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뭐 3년, 5년씩 쓰기는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의료계통은 그런 게 가능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엄청 메리트로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의료 계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급여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의료 계열 직종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좀 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간호사 분들이 NCLEX 따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간호사 등 의료 계열에 대한 대우, 급여, 인식 같은 것도 미국에서 훨씬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의료 공부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문적인 분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 전문직, 의료 계열 직업을 이뤄냈는데 대우를 잘 못 받는다, 급여를 잘 못 받는다, 그러면 진짜 엄청 현타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의료 계열 직종들에 돈도 잘 주고 사람들 인식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좀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만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미국에서 새롭게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료 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문과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 단절될 일이 거의 없고 재취업이 언제든 쉽다. 그리고 마지막은 급여도 좋고 인식도 좋은 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현지인들과 경쟁하면서 앞으로 돈을 계속 벌려면 전문적인 지식,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어려워하는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내 기술이고 내 전문 능력이잖아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도 내가 원하면 다시 일을 벌 수 있고, 심지어 일을 버는데 시급이 되게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캐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한인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최저시급을 받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어릴 때 아직 아이도 없고 한 몇 년간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료 자격증을 따놓으면 앞으로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우리 가족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한 내년 초쯤부터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고, 다행히 이제 제 남편은 제가 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는 타입이고, 너가 공부하겠다면 당연히 괜찮다,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제 남편이 공군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미군 가족이기 때문에 학비 지원이 되는 혜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비 지원 혜택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저는 한 2, 3년 동안 의료 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직업을 할 건지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의료 직업도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좀 딱 안성맞춤이어 보이는 그런 딱 직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 건데 한국인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도전하면서 제가 힘들게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얻어낸 결과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정말 삶이 쉽지 않죠? 파이팅이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사시는 한인분들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도 저 지지 언니처럼 나중에 외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